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올해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외국민 전형이나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커다란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재외국민 전형이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 3가지 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서류평가 100% 전형. 두 번째는 서류평가 플러스 지필고사를 보는 거죠. 지필고사라고 하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학이나 아니면 국어와 같은 또는 영어 이런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00% 지필고사로 해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영어,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 물론 항공대나 세종대처럼 영어만 100% 또는 성신여대처럼 영어만 100%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유형의 학교들이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또 면접고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그냥 면접만으로 학생을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이제 면접고사라 하더라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니까 그 성적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특례의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고 난 이후에 한 10에서 15분 정도의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거르는 형태,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특례가 예전보다 이제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들 또는 인서울을 하는 거는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어진다면,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업적인 능력만 되어진다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 특히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합격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서울의 인서울도 좋지만 서울에서 좀 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대부분 상위권 대학은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서 연대나 고대부터 시작해서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까지는 서류 100%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일종의 서류 100% 플러스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 서류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지 특례의 자격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서류를 뛰어넘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의 우수성을 보는 거고, 그건 단지 GPA 성적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SAT 성적이라든가 AP 성적이라든가 ACT나 SAT2나 또는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다양한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의 역량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이제 서류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외국에서 일찍부터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오신 학생들이 적합하시고, 대부분 GPA 성적이 아주 우수하거나 아니면 SAT나 AP 성적이 아주 우수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딜 가게 되어지냐면 지필고사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게 돼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고려대 자연계대 지필고사를 보고, 한양대도 지필고사와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화여대나 경희대, 그 다음에 건국대, 동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대나 세종대까지가 지필고사를 보는 전형의 학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올해 재외국민 전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의 원서 지원이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지필고사의 준비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또 더군다나 지필고사를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들이 대부분 서울 그리고 대치동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지방에는 대부분 특례 학원들이 없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특례의 지필 수업을 효과적으로 듣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국내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별로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나라 안에서 또 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지필고사 수업을 듣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지필고사 전형들보다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또는 면접고사 전형으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면접고사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면은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나은 학교가 광운대나 과천대이기 때문에 대학의 높이가 높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학의 기준에 맞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중앙대 이상의 대학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 다시 말해서 이제 학업이나 활동의 역량에서 상향일 뿐만 아니라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필고사 준비가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류 전형으로 원서 지원이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류 지원이 쉬우니까 굳이 여기 들어와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해외에서 원서 지원만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을 1단계 붙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7월이나 8월 정도의 면접을 보니까 그 정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 전형으로 많이 몰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류 전형은 전년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경쟁률이 몰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필고사의 대비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서류 전형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또 하나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국내 대학이 아니라 해외 대학을 목적으로 삼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해서 거주하시면서 해외 대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시던 분들이 해외 대학이 현실적으로 대학을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내 대학으로 유턴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지필고사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로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지냐면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다 보니까 결국은 서류 전형으로 몰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일반 학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과대학을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의과대학도 첫 번째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 두 번째는 서류에다가 지성면접이라고 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성면접을 실시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영어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전형들이 있는데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지필고사의 준비가 잘 안 되시다 보니까 결국 서류 전형으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올해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례의 지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서류 전형으로 몰리실 가능성이 높고 실제 많은 분들의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몰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지필고사 전형이 큰 강점이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필고사의 준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한 지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합격 점수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지필고사는 경쟁률도 낮아지게 되고 지필고사는 전년도에 비해서 합격 점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서류평가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도 몰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IB나 SAT 점수와 같은 또는 토플 같은 이런 성적들이 대부분 지연되거나 취소되어짐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의 지표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것도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필고사를 효과적으로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올해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100% 서류 전형보다는 서류 플러스 지필고사를 보는 전형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류 플러스 수학 지필고사 면접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는 서류 플러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시험을 보겠죠. 그 다음에 의과대학에서도 서류 플러스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의 원서 지원 또는 100%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의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진다면 올해가 되게 좋은 기회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러면 지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저 멀리 대구나 부산에 계시는 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중국이나 홍콩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일본 이런 나라들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보통 14일 정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거는 뭐냐면 화상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부터 화상 강의를 쭉 진행을 해왔는데 올해 이제 특히 지필고사 전형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화상 강의를 스카이프나 줌을 통해서 화상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정도에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저희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판매가 되어질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화상 강의를 진행하시게 되어지는데, 화상 강의를 수업하시는 분들은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수업하시는 대부분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석사나 박사 이상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를 전문적으로 수업하시는 분들이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학원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지필고사를 수업하시던 분들이 여러분과 화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1대1 수업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재나 진도의 내용들은 여러분의 현재 학습 상태에 맞게끔 테스트를 보고 거기에 맞게 진도 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는 60분 단위로 해서 일주일에 2회 정도씩 해서 화상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6월 정도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화상 강의를 수업하셨던 그 선생님과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바로 수업이 연계가 되어져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남은 기간 한 4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화상 강의 진행하실 수 있고, 또 그리고 화상 강의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제가 직접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에게 맞는 선생님 배정, 그 다음에 학생이 어떤 진도 내용으로 어떤 대학의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재외국민 전형에서의 가장 커다란 어려운 점들은 부모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첫 번째는 지필고사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서류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서류 준비도 어렵고 지필고사 준비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국내로 들어가서 준비하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쟁률과 그 다음에 합격 가능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필고사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국내로 들어오시기 어렵고 또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하이퍼리뷰의 선생님하고 1대1로 해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 또는 나중에 면접에 대한 1대1 화상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를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올해는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또는 자격 기준이 모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특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특례가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구석이 많아요. 특히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격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도 뽑아주기도 해요. 단, 학생의 학업 능력이 우수하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년 특례나 12년 특례에서 자격 조건이 조금 모호한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이 만약에 충분하게 사유서를 통해서 본인의 이유를 소명하고 그 다음에 학업적인 능력들이 조금 더 우수하다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론 대학에서 3년 특례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임의로 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그걸 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도 뽑아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요번에 지금 그 7월 한 보통 6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모집 기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5월 정도 되어지면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유서를 제출 서류를 아마 올려놓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학생은 해외에서 3년 6학기의 특례 자격 조건이 되고 엄마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의 체류기간이라든가 근무기간이 잘 안 맞는다라든가 이런 약간의 자격 조건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유서를 통해서 충분히 내가 왜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졌는지, 어쩔 수 없는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게 되어지면, 그러면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대학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실 3년 특례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대학에서 나 이것 좀 판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학에서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그걸 보고 3년 특례 자격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3년 특례 자격이 되는 경우는 말하기가 쉽겠죠. 3년 특례가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아주 애매한 경우들은 섣불리 안 된다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사유서와 기타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대학에서 만약에 그거를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류를 내면 6번의 원서 지원 중에서 한 번이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봤었을 때 3년 특례의 자격 조건이 잘 안 되지만 사유서를 보완해 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내가 3년 특례 자격 조건이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대학에다 그거를 물어보고 문의하실 필요가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분명한 답을 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년 특례 말고도 국내 수시 전형이나 기타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다면 무리스럽게 자격 조건이 부족한 3년 특례 전형으로 몰아세울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 3년 특례 전형으로 자격을 쓰시는 분들의 대안이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3년 특례가 가장 유리하니까. 3년 특례가 아니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는 임의적인 자격 기준을 가지고 9월 수시에서 국내고 학생들과 경쟁을 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아예 자격 조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달이 부족하다든가 2달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해외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든가 이런 사정들이 있다면 대학의 사유서의 양식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본인의 3년 특례의 자격 조건에 대한 충족 이유들을 소명하시게 되어지면 대학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학원에서 공부했었던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 3년 특례 자격 조건이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의 근무 기간이 학생의 체류 기간과 일치하지 않고 2달 정도 아버님이 일찍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어머니와 학생은 학업을 다 마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근무 기간이 2달 정도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였어요. 해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특례 자격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례로 원서를 쓰는 게 의미가 없다. 안 쓰겠다라고 했지만 특례로 원서를 안 쓰면 수시로 원서를 써야 되고 수시로 원서를 쓰려고 하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합격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사유서를 작성하고 해서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써서 작년에 3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있고 또 한 명의 사례는 다른 학원에서 작년에 컨설팅을 받고 해서 너 특례 자격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자격 기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3개 학교만 원서를 쓴 거죠. 아예 3개는 안 쓰고. 근데 그 3개 학교에서 불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재수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와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에서 명확하게 되고 안 되고의 자격 기준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사유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대학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얘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3년 특례의 자격 조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대학이 나중에 감사를 받았었을 때 핑계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특례 자격을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3년 특례 전형이든 12년 특례 전형이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든 국내에 계시는 분들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는 뭐냐면 지필고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필고사에 별로 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는 분들한테 수업을 듣기도 어렵고 또 국내로 들어오시기도 어렵고 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어려운 점들도 많으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해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서류 준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특례의 자격권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2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내가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2번째 지필고사 수업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우리가 화상 강의, 줌이나 스카이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1대1 대면 강좌가 진행이 되어지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의 이제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선생님을 제가 판단해서 배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이나 대학의 원서를 쓰는 과정들, 대학 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서부터 남은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아니면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든 아니면 고려대, 한양대를 가려고 하든 간에 남은 기간 4개월 동안에 충실하게 잘 준비하시게 되어진다면 효과적인 학습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카이프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양의 자료, 그 다음에 과제물들이 자료로 보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다 이수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걸 점검하시면서 충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직접 대면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강의를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게 된 이유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집필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렸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화상 강의에 대해서, 집필고사 화상 강의에 대해서 자세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